자,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니까 감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떡락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XRP 가격도 28센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27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져주고 있죠. 곧 있으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역시 중요한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겨우시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보고 가는 차트 분석. 위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흐름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2017년도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분석이고요. 밑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제2단계에 접어들었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이 K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또 가져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허탈하게 웃음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사업이 엎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또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사의 ODL, 이 멕시코 쪽 ODL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이쯤 했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신기록 갱신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이 올라가고 난 후에 여기까지 한번 또 올렸었습니다. 그만큼 볼륨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몇 달 전에 한 이 정도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었죠. 와, 이 거래량 늘어난 거 봐라, 대박이다 이랬었는데 어느샌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 캅, 이런 뜻을 남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XRP ODL을 통해서 910만 달러 정도가 움직였다. 그러자 그 트윗에 리플사의 초청을 받아서 이 수요일에 참석을 했었던 미스터 B씨가 또 답을 달아줍니다. 내가 수요일에 있었을 때 은행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그들은 나중에 ODL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양이 너무 엄청나서 네가 방금 언급한 900만 달러 정도는 정말 우습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송금로들이 일단 열리게 되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볼륨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담겼다. 그리고 이 미스터 B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참석한 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XRP를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 B씨의 말에 따르면은 이 은행들도 계속해서 이 XRP를 사용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송금로들의 숫자들이 많이 받쳐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히 2020년도에 효과적인 송금로들이 많이 깔리게 된다면 많은 은행들로부터 이 ODL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머니그램 정도는 우스울 정도의 그런 볼륨량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도 어제 잠깐 동안 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요일에 참석을 했었던 은행들과 업체들이 100군데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공식 파트너 숫자가 300개가 넘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이름이 공개된 그런 파트너십들의 숫자는 겨우 16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 136군데 이상의 리플넷 사용자들은 아직도 숨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2020년도에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굳이 이름을 끝까지 감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만큼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큰 은행들이나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업계 관련 업데이트들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JP모건과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지불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름이 프로젝트 유빈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프로젝트 5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초반에는 리플사도 함께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표된 그 기사라든지 업데이트 상에서는 리플사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당국과 리플사가 함께 일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과연 완전히 손을 뗀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니움 오픈머니, 바로 전의 이름은 인스타램으로서 리플사의 ODL을 사용 중인 송금 업체이죠.
자, 이들이 이번에 비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동남아시아 쪽에 즉시 송금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파트너십 소식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리플사의 파트너가 비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자는 리플사의 기술을 5년 정도 사용을 해왔었던 얼스폴트를 마스터카드와의 접전 끝에, 치열한 접전 끝에 그들을 인수했고, 최근 들어서 리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로 떠오른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머니그램, 니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리플사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특히나 머니그램과 니움 같은 경우는 실시간 유동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소식은 발표가 된 것이 없지만은 이런 니움과 머니그램의 실시간 유동성 사용이 비자 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아무튼 이런 소식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이 후쿠시마 은행이 리플 기반 결제 앱 머니탭을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은행과 일본 SBI 그룹과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후쿠시마 은행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 기사를 좀 더 살짝 봤는데 저는 전에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5개 중에 45개의 일본 은행들은 일본 당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2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 때문인데,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6년째 양적 완화를 진행 중에 있으나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정책은 은행들로 하여금 많은 압박을 받게 하였고, 그 은행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니탭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머니탭은 전화번호나 QR코드를 통해서 은행 간의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은행들을 도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머니탭이 이 일본 은행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일본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제 유튜브만 살짝 검색을 해보셔도 특히 일본의 이 올림픽 관련된 부채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올림픽 이후에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들이 그들의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위기 상황을 그나마 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나눠져 있는 그들의 자본금을 회수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 ODL 필수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ODL과 함께 국제 송금에 사용되게 될 머니탭. 이 일본에서의 XRP와 리플사의 미래는 아직도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일본이 이제 리플사가 꽃을 피우기 전에 무너지면은 또 그거 아쉽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에서 XRP 레저 개발에 힘쓰고 있는 위스윈드의 트윗입니다. 곧 이 네덜란드에서도 암호화폐 규제화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여기에 발맞춰서 이 XRP 티봇도 규제 안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고요. 그가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의 무질서가 끝나는 날은 멀지 않았고 이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코일과 함께 XRP 티봇도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같이 함께 힘쓰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티봇 같은 경우는 6만여 개의 계정 그리고 70만 건의 XRP가 팁으로 보내졌으며 개수로 치면 200만 개 정도의 XRP라고 합니다. 이 티봇 뿐만 아니라 위스윈드 같은 경우는 그 팀원들과 함께 여러가지 XRP 관련된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주고 있죠. XRP 레저 기반의 뱅킹 앱 숨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만들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에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관련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중심지를 돌고 있는 2층 버스, 여기에 리플사의 로고 그리고 트랜스퍼고가 보여지고 있죠. 참고로 2020년 스웰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이 버스가 이 영국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리플사에 대한 광고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웨스턴 유니언의 트윗 잠깐 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네트워크를 제3자 회사들에게 오픈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웨스턴 유니온이 전 세계와 새롭게 연결되는 방식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제3자 회사들에게 네트워크를 오픈한다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플사의 관계를 또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종종 웨스턴 유니온의 CEO가 이 패널에 참석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곤 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돈에 완전하게 중심을 맞추고 있죠. 돈만 아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제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송금로가 더 많이 열리게 되고 웨스턴 유니온이 이 ODL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100% ODL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만약에 혹시라도 그들이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XRP 커뮤니티에서 이 송년을 맞이해가지고 무슨 어워드 시상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수.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XRP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쫙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일본 보면은 XRP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언젠가 이 한국 내에서도 XRP에 관련된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에는 정말 완연하게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XRP 가격이 올라가기라도 해주면은 그런 인식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행사도 외국에서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